문재인 전 대표와 진성준 후보의 선거 유세 모습을 생중계로 쭉 보내드렸습니다. 네, 분위기 좋네요. 그래요? 거의 네. 그 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호응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문재인이 왔습니다, 진성준이 왔습니다가 아니라 문재인이 왔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글쎄요, 문재인 대표가 오신 것이 결국 진성준이를 돕기 위해서 오신 것이니까 문재인이 왔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정권 교체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권 교체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대통령을 바꾼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야권의 최고의 유력 대권 후보는 문재인 대표 아닙니까? 네. 그래서 문재인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해요. 문재인이 이곳 강서에 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시 한번 문재인을 중심으로 해서 정권을 교체하자라고 하는 대중적 의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재인이 왔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네. 오늘 한국일보 여론조사를 봤더니 국회 심판론보다 정권 심판론이 앞서고 있다. 52.4%의 국민들이 정권 심판론을 지지한다라는 유권자 지형을 보였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야당 발목 잡기론을 계속 꺼내들면서 이른바 국회 심판론을 꺼내들려고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 실체를 잘 알지요. 아니 경제가 잘못되고 있고 민생이 파탄나고 있는 것이 어디 야당의 탓입니까? 지금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의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재벌과 대기업에 대해서 지원과 특혜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 국민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른바 정부 여당의 국회 심판론 또는 야당 심판론은 이번 선거에서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전히 수도권이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거다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여전히 야권 연대인 것 같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라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느 후보가 또는 어느 정당이 일방적으로 양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새누리당을 꺾어야 한다면 무엇보다도 새누리당을 꺾어야 한다면 가장 경쟁력 있는 야권 후보로 단일화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후보 단일화 경선밖에는 없어요. 경선을 통해 가지고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 후보인지를 대중적으로 심판받고 그를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서 새누리당 후보와 1대1 대결 구도를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양보를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지 누가 지금 양보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경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그 경선을 거부하면서 양보론으로 교묘하게 말을 돌려치고 있는 것이죠. 정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는 정직하지 않다 이런 비판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정직하지도 않고 또 지금 이 선거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야권이 분열하면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주고 만다. 새누리당의 확장을 반대하는 야당이라고 한다면 이런 결과를 눈뜨고 보면 안 되죠. 그런데 누가 지금 양보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양보하자는 게 아니고 경선을 당당하게 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단일 후보로 단일 후보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경쟁력 있는 후보는 그게 민주당일 수도 있고 국민의당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국민들이 선택하기에 달려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경선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당의 전략가시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이게 경선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국민의당에서는 당명을 빼고 후보 이름만 가지고 좀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원칙에는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느 당의 후보인지를 분명하게 해줘야 정확하게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명을 빼고 하자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주장입니다만 그렇게 당세가 선명하기 때문에 당세의 차이가 선명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도 받아들여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명을 배제하고 순전히 개인 경쟁력, 인물 경쟁력만으로도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라도
선거의 단일 전선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원래 중앙선관위가 9일 앞두고 투표용지 인쇄하는데 이번에 구로의 경우에는 먼저 투표용지를 인쇄해서 좀 소동이 있었는데요. 자, 야권 단일화 최고의 마지노선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뭐 각 지역의 선관위마다 사정이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에 반드시 끝내는 것이 후보 단일화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일 그 시점을 넘긴다고 하면 투표 하루 전에라도 단일화해야 된다. 투표 하루 전에라도 그래서 투표소 입구마다 사퇴했음을 분명하게 하고 야권 단일 후보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점을 누구다라고 하는 점 분명하게 하면 네. 그것도 그나마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여기 국민의당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단일화 제안을 예. 하신 상태인데 예. 어떤 답변이나 뭐 이런 게 좀 와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무 답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서 지금 선거 시간을 쪼개가지고 108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간절한 마음을 좀 받아가지고 흔쾌하게 임해줬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강서의 3개의 선거구에서 네. 강서 병구에서 먼저 후보 단일화가 합의되었습니다. 한정의 김성호 후보 예. 간에 이제 남은 것은 을과 갑인데 갑을이 병은 신설 선거구고 네. 갑을이 강서구의 전통적인 선거구인데 여기에서도 단일화가 빨리 합의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김용성 후보는 네. 본인은 단일화할 생각이 없지만 을과 병 두 군데에서 단일화에 합의하면 당신도 따르겠다 이런 네.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갑에서 먼저 합의하든지 아니면 기왕에 그럴 양이면 왜 을에서는 먼저 합의 못하는가? 우리 먼저 해버리. 우리 먼저 합시다. 우리 먼저 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네. 예. 아니,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저희가 야권 단일화 집중해서 좀 여쭤봤는데 이제 뭐 조금 질문 방향을 바꿔서요. 이 지역이 선거구 획정이 다시 되면서 네. 야권은 좀 불리한 좀 지역이 좀 됐어요. 네. 네, 지난 19대 총선 때도 정말 간발의 차로 네. 새누리당이 당선됐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한 판세 어떻게 좀 극복하시겠습니까? 예, 그래 그 김성태 멘더링이라고 할 정도로 김성태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승리한 지역만을 묶어가지고 네. 강서 을구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뭐 과거 선거이고 4년 전의 선거 결과이고 네. 지금은 양상이 다르다. 양상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필승 구도는 여야 1대1 대결 구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필승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네. 만일 그것이 실패한다고 하면 우리 강서 구민들께서 현명하게 당선 가능한 야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실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뭐 대표적인 선거 공약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우리 당의 이번 총선 슬로건이 문제는 경제다, 네. 정답은 투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역시 똑같은 심정입니다. 저는 바로 경제 문제, 이 경제가 왜 절박한 문제냐면 이 민생 문제로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민들이 살 수가 없어요.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것이 우리 서민들입니다. 네. 그래서 서민들이 아우성이거든요. 이 서민을 잘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 경제민주화가 무엇인가?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자고 하는 거예요. 경제 불평등을. 그래서 서민들의 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서민의 소득을 직접 높여주기 위한 정책. 그래서 최저임금을 높이고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서민들의 생활비를 낮추도록 국가가 복지 정책을 활발하게 펴는 것이 필요한 거죠. 네. 이런 소득 주도의 성장을 펴겠다라고 하는 이 당의 기본 방침이 저의 주요한 공약입니다. 네. 참 이게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문제인데 소득이 낮을수록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또 고소득이거나 지식인 계급일수록 또 진보 정당을 지지한다는 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지역에도 이런 계급 배반 투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유권자들께 한 말씀 하시죠. 네. 그간에 경제는 뭐 새누리당이 잘한다, 여당이 잘할 거다 이런 근거 없는 믿음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정말로 살기가 어려운 서민들은 그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정부 여당에 지지를 보내오고 투표를 낙수 해왔다고 효과 이런 걸 생각합니다. 좀 그렇죠. 바라보고 계시죠. 그랬는데
그것이 지난 8년의 과정을 통해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서민들이 깨달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이번에는 확실하게 경제 실정을 심판해 주실 것이고 우리 야당의 소득주도 성장론 또 경제 민주화론에 한번 관심을 갖고 지지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네. 확신합니다. 네. 지금 방송을 제가 보니까 뭐 댓글 중에 뭐 사이다 진성준 나왔다 역시 사이다네 그런 네. 말씀 많이 하시고 계세요. 저희 방송 지금 전 세계 125개국에서 동시에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네. 분들이 함께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그 시장을 너무 피곤하게 두시고 그러게요. 너무 적극적으로 선거운동 하셔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또, 보내드리고 예. 저희가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